안녕하세요. 문다소 중문입니다. 원주무실 제일풍경채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93C 타입 현관의 모습을 3D로 변환을 해서 문다수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문의 형태를 3D로 직접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중문이 좀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여러 가지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참고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올바른 선택과 그리고 내가 원하는 중문이 어떠한 중문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3C 타입 같은 경우는 1m 25cm 정도가 됩니다. 신규 아파트 현관 사이즈 중에는 되게 좀 넓은 편에 속합니다. 대부분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1m 20 아래, 그러니까 1m 10 또는 1m 5cm까지도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히 좁은 공간이죠. 어떤 무언가 구조물을 설치하기에는 조금 좁습니다. 지금 94C 타입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공간에 중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설치 요소가 좀 있습니다. 우선 현관 부분,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오면 이 드레스룸 쪽이거든요. 우선 현관과 안방 쪽의 실제 현장 사진을 좀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93C 타입의 현관 모습입니다. 지금 이쪽 신발장 쪽은 약간 어두운 계열로 되어 있고요. 컬러는 지금 대리석 바탕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개구부의 넓이가 1m 25cm인데 이쪽으로는 화장실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벽이 있는데 이 벽이 좀 작아요. 그래서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지금 93C 타입에는 적용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를 좀 미리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현관의 넓이의 와이드만큼 문이 이동할 수 있는 측면의 공간이 옆으로 평행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는 조건부이기 때문에 원슬라이딩은 설치하기가 어렵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설치하게 된다면 문이 전체 열리게 될 때 이 넓이가 이 넓이보다 작기 때문에 이만큼 더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좀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관 쪽 부분 외에 지금 이쪽 드레스룸이죠.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옵션이 되어 있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는 이 개구부를 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 도어를 좀 설치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현장 사진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93C 타입 현관 모습이 아니라 여기는 드레스룸 쪽이죠. 자, 이 드레스룸 쪽인데 이 드레스룸의 사이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제가 실측을 했을 때 1m 62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현관의 넓이보다 약 40cm 정도가 더 넓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공간 같은 경우는 3연동을 설치하셔도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3연동을 설치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두 장 미서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도 여기가 외창이 있기 때문에 방안의 역할도 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공간 93C 타입의 드레스룸 쪽, 안방의 드레스룸 쪽에 이 계급에는 반드시 중문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좀 한번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현관부터 그러면 차근히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일단 여기 93C 타입 현관의 모습을 3D로 한번 변환을 한 모습을 좀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이 이 현관의 넓이보다는 더 작기 때문에 문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우선 먼저 원슬라이딩 그러면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구두상으로는 조금은 설명이 미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설치가 이제 되는 거잖아요. 설치가 되는 상황에서 이 슬라이딩 중문이 옆으로 이제 이동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쪽 공간에 이 부분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용자 외에 사용자는 여기에 있겠지만 여기에 이제 가족 구성원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열어버릴 때 들어오는 사람이 이렇게 열었을 때 이쪽으로 이동하는 사람에게 서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93C 타입의 현관에 원슬라이딩 설치하는 부분들은 결코 권장드리고 싶지 않다라는 거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도 설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벽을 여기까지 밀어내서 설치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소비자가 원한다고 하시면 그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기술력은 갖고 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좀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한번 더 다시 말씀드리면서 원슬라이딩의 좀 설치 부분이 어렵다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슬라이딩이 설치가 어렵다. 그러면은 어떠한 주문들이 94C 타입에는 설치가 가능하고 또 효율적인 부분들, 그리고 설치를 했지만 그 해당 주문이 조금은 단점이 또는 불편한 사항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93A와 93B 타입을 설명하는 이 여러 순차에서도 가장 효율성이 높은 주문을 저희가 폴드 스윙 도어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폴드 스윙 도어 같은 경우는 양방향으로 밀어도 되고 잡아도 되고, 그리고 도어의 코너 부분이 90도로 각이져 있지 않습니다. 다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손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상당히 우위점을 점하고 있고, 그리고 레일이 없습니다.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삼연동 같은 경우는 레일이 있지만 폴드 스윙 도어 또 리버서블 도어, 비대칭 도어는 여다지는 레일이 없기 때문에 어떤 청소나 먼지나 이런 부분들을 청소하는 부분, 일상생활 관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발 걸림도 없고요. 그래서 이러한 장점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집안의 내부의 구조물이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요소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이제 개인적인 취향에 맞춰서 디자인의 비중을 높게 둘 것이냐, 아니면은 사용자의 편리성을 좀 더 높게 잡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객님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우선 스윙 도어를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스윙 도어가 이렇게 설치가 이제 되게 되는데요. 우선 현관 중문을 설치를 하게 되면 손잡이 방향을 우선 잡아야 됩니다. 지금 손잡이 방향이 거실 방향 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현관문을 들어오게 되면 중문 앞에 서서 문을 열고 대부분 거실과 주방 그리고 안방으로 진입하는 이 순서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문을 열고 진입할 수 있는 가장 짧은 동선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실 방향 쪽으로 손잡이가 있어야 된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거실에서 이렇게 현관문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 부분들은 좀 크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불투명 유리 자체를 선택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쪽 작은 방에서 문을 열어놨을 때 뭐 자녀들 방이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이 안에 보이는 부분이 조금 신경이 쓰인다라고 하시면 불투명 유리를 선택을 하셔도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요즘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거의 방문을 열어놓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좀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현관 같은 경우는 지금 신발장 이쪽 부분들이 조금 어두운 컬러예요. 그래서 불투명 유리가 된다라고 하면 조금 많이 답답한 분위기가 연출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이 좁은 공간에 어두운 컬러의 답답함, 이 부분도 한 번쯤은 참고사항으로 좀 고민사항에서 두고 생각해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스윙도 자체가 어떤 식으로 구동이 되는지 저희가 첨부한 영상에서도 아마 미리 보셨겠지만 실제 한번 영상을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폴드 스윙 도어입니다. 자, 여기는 거실에서 현관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어서 불투명 유리, 모르쇠 유리거든요. 자, 이렇게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밀고 나가면 자동으로 닫히는 이게 반자동 시스템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 반자동으로 다시 닫히게 되는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레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 걸림도 없고 혹시나 여기에 이제 어떤 먼지를 밖으로 내어 보낼 때도 상당히 편리하게 걸림없이 내어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문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조금은 둔탁할 수 있겠으나 이 문을 분리하는 이유는 문이 회전하는 구조입니다. 구동하는 구조인데 얘가 회전 반경이라는 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접히지 않는다면 이 회전 반경이 상당히 커서 여기에 벗어놓은 신발이나 이런 것들이 슬림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면과 큰 면으로 분리를 해서 접히는 이런 방식으로 좁은 공간에 개폐율을 85%까지 높인 거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열리면 좁은 공간도 무거운 짐을 양손에 들고 들어올 때도 편리하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제작이 된 디자인입니다. 하지만 이제 디자인 부분에서 보았을 때는 조금은 둔탁해 보일 수 있는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다른 주문하고 비교했을 때. 하지만 사용상의 편리함 그리고 적은 힘으로도 쉽게 열리는 주문 제품은 폴드 스윙도어가 압도적으로 좀 더 편리함이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번 열리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대부분 이제 이렇게 앞뒤로 튀어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고객님들이 계시는데 대부분 이 중문이 반자동으로 닫히는 중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어놓은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우리가 외부에서 또는 안에서 어떠한 물건들이 진입하거나 나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수차례 반복이 됐을 때 이게 열어놓는 거잖아요. 또는 큰 짐이 들어올 때, 뭐 중문의 설치 시점은 이사 이후에 설치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 전에 시공을 하게 되면 이사라든지 가구나 가전이 들어오면서 충분히 들어올 수는 있으나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찍힘이나 스크래치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문은 이사 이후 가장 마지막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공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시공 시간을 잡고 시공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청소 전에 시공을 하면 청소가 깔끔하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사 다 이후에 청소하고 나서 시공하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나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조금은 먼지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에서 절단을 하고 내부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먼지가 공기 중으로 인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하고 이쪽 부분에 비닐막을 이제 저희가 가림막을 시키게 되는데요. 그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문다소는 기본적으로 모든 시공팀은 시공 전에 그 현장 외부에서 재단하는 먼지가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닐 가림막을 사전 보양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집기를 다 이렇게 비닐막으로 덮어서 먼지가 이렇게 착상되지 않게끔 이렇게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닥 보양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양을 하게 된다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큰 걱정 없이 이사 이후에 시공하는 걸 좀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레일이 없습니다. 레일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고요. 약 95%가 아니라 이제 85% 정도가 열리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부분이 있고요. 동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몸으로 밀어도 되고 또 그리고 손으로 이제 밀어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편리한 상황으로 문을 개폐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폴드 스윙도의 가장 큰 장점. 그리고 이 회전 반경 그리고 이런 돌출 여닫임에도 불구하고 설치된 중심부에서 이렇게 양 앞뒤에 돌출 반경이 30c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상당히 좁은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현관에 설치되는 중문으로서는 가장 좀 가성비가 좋은 중문이라고 좀 설명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폴드 스윙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선택 옵션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타단지에 설치된 시공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폴드 스윙 도어입니다. 자, 이 보이는 중문은
크게 여러 가지로 이제 할 수가 있겠지만 총 4가지 정도로 선택 옵션을 이제 잡을 수가 있는데요. 이 문틀 프레임의 색상, 문틀 프레임의 색상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색상 같은 경우는 약 20여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대표적인 이제 컬러들을 한번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신발장 컬러들하고 좀 유사한 밝은 신발장 쪽 같은 경우는 매트 화이트나 매트 베이지가 가장 유사합니다. 이게 이제 벽지하고도 좀 약간 유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메탈 계열의 어떤 재질감을 보여주는 컬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샴페인 골드, 약간 은은한 골드입니다. 인디 브라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유행을 타는 지금 현재 컬러입니다. 트렌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약간 나무의 재질감을 살릴 수 있는 컬러 패치도 있고요. 그리고 약간 이 그린 계열 쪽, 이 그린 계열도 상당히 좀 파스텔 계열이어가지고 좀 상당히 좀 따뜻합니다. 그래서 이 컬러도 상당히 많이 선호를 하시게 되고요. 그레이 컬러들도 지금 선택을 가능하시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스트 블루, 스모크 블루라든지 이런 컬러들도 좀 많이 선택되는 컬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선택하는 컬러, 지금 잠시만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이 화이트 컬러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코튼 화이트 컬러인데요. 이 코튼 화이트 컬러를 가장 많이 선택을 하시거든요. 이제 그 이유는 집안에는 100% 화이트 컬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기엔 약간 아이보리가 섞여 있는 느낌이 충분히 보이시죠? 근데 이 컬러가 거의 100% 현관에 들어가면 화이트 계열로 보입니다. 집안에는 이제 화이트가 없어서. 하지만 이제 이 화이트를 집어넣게 되면 좀 약간 붕 뜬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이 컬러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부분 색이 바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최초의 이 바랜 듯한 컬러감이 있는 코튼 화이트 컬러로 설치를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이 컬러가 가장 많이 선택을 받습니다. 자, 이 지금 보이는 이 컬러가 바로 코튼 화이트 컬러입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의 컬러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손잡이 같은 경우는 화이트 골드 블랙, 이 모형은 이 사각형으로 단일 제품입니다. 이 선택에 대한 모양은 변경이 안 되고요. 컬러는 화이트 골드 블랙. 그 다음에 이 유리 테두리 보이시죠? 검은색 라인, 이 라인도 블랙, 화이트, 골드 이렇게 3가지로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리도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유리의 종류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런 나시지, 그리고 브론즈 사틴, 좀 전에 이제 보여진 게 브론즈 사틴이거든요. 약간 브라운 컬러가 들어가 있어요. 선글라스처럼. 그리고 모르세로 유로, 가장 많이 요즘 불투명 유리 중에서도 가장 수요가 가장 많습니다. 선호도가 가장 높은 유리이고요. 그리고 미스트, 그리고 망임 유리, 안전한 유리죠. 안전 유리 쪽에 속합니다. 철망이 들어가 있어서 유리의 장력이 극대화되어 있어서 상당한 충격에도 충분히 버티는 정도의 망임 유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쿠아, 아주 예전부터 많이 사용했던 유리이고요. 그리고 그레이 컬러, 그리고 일반 투명 유리 됩니다. 그리고 플루트, 그러니까 모르세로보다는 조금 더 잔잔한 패턴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망임 유리도 이렇게 불투명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선택 가능하시고요. 그레이, 브론즈 유리, 살짝 이렇게 갈색, 그러니까 브라운기 살짝 보이시죠? 이런 컬러들이 있다라는 거, 이런 유리가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유리도 다양하게 선택이 가능하시다는 거. 지금 동일한 코튼 화이트 컬러의 흰색 쫄대, 유리의 쫄대, 그 유리를 고정하는 쫄대입니다. 그리고 손잡이는 블랙, 골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전체 화이트 밸런스의 포인트를 골드로 주신 겁니다. 이렇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 투명 유리도 좀 밋밋할 것 같지만 상당히 산뜻합니다. 화사한 느낌을 좀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투명 유리도 많이 추천을 좀 드립니다. 자, 열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게 약 85%가 열린다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모르세로 유리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 보이는 이 하단 마금 또는 고시 옵션이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옵션의 기능이 어떤 거냐면 그냥 시각적으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아래 하단이 좀 무겁게 보입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안정감을 주는 이 기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단 고시 같은 경우는 맞은편 방에서 보게 됐을 때 신발이 좀 약간 지저분하게 놓여 있을 때 이 지저분함을 시선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이 고시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아이들이 방에서 시선을 빼앗기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시면 이 고시 옵션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용은 3만 원 추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전체 통유리로 진행한 겁니다.
93 C타입 같은 경우도 보면 전체 이제 풍경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약간 어두운 컬러의 신발장들이 좀 이렇게 포진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밝은 컬러보다는 조금 이제 어두운 컬러보다는 밝은 컬러를 좀 선호하시는 거를 좀 권장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래 하단을 막거나 불투명 유리를 하게 되면 조금 더 공간이 폐쇄적인 느낌이 날 수 있어요. 조금 더 답답할 수는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순수하게 이제 개인적인 이제 의견이기 때문에 고객님들의 취향에 맞춰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불투명 유리를 선택하시는 고객님들이 계실까봐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래 하단을 막거나 전체 통유리를 하는 느낌이 좀 많이 다르죠? 이게 조금 무게감이 좀 있고, 여기는 좀 약간 시원한 느낌이 있다라는 거. 네, 고시 옵션이 이런 차이점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컬러풀하게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런 느낌. 자, 그리고 이건 브라운 계열의 컬러들도 있다라는 거. 유리에 분할할 수 있는. 그리고 아래는 이렇게 나무 판재가 아니라 불투명 유리로 이렇게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유리를 분할하는 옵션들은 좀 금액이 좀 많이 높습니다. 옵션이 한 10만 원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망임 유리 같은 경우는 안전 유리인데 일반 투명 유리나 브론즈 유리보다 이 망임 유리도 한 10만 원 정도 가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안전함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이 10만 원 정도의 옵션이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강화 선택을 하게 되면 되는데요. 강화 유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3만 원 정도만 추가가 됩니다. 강화 유리 같은 경우는 별도의 특수한 유리가 아니라 기존의 유리를 약 800도 온도에 구워서 내구성을 한 두세 배 이상 상승시키는 거거든요. 기존의 유리도 현관 같은 경우는 어떤 이렇게 충격이 많이 일어나는 곳은 아닙니다. 좁은 공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유리가 깨져서 AS가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아예 없습니다. 한 번도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 상승되는 부분들을 이 주변에 선택 위주로 좀 놔뒀거든요. 그래서 없이 강화 처리 같은 경우도 비용이 3만 원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조금 그 불안감이 있다라고 하면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좀 적은 비용으로 강화 유리를 선택하실 수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컬러도 코트라이트 컬러입니다. 투명 유리에다가 앞서서는 골드였지만 여기는 블랙인 거죠. 그래서 블랙 앤 화이트도 이런 느낌이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는 샴페인 골드입니다. 샴페인 골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은은합니다. 그래서 그냥 화이트 컬러는 좀 너무 밋밋한 것 같다. 그러면은 약간 이렇게 골드 계열 쪽도 상당히 은은한 느낌들이 고급스럽게 나기 때문에 선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모르쇠로 이릅니다. 그리고 손잡이는 골드, 쫄대도 골드로 하셨고 아래 하단을 막으셨어요. 자, 이런 옵션이 있고, 자, 방금 서두에는 이렇게 유리 아래 하단만 한 번만 나눴는데 이렇게 두 번을 나눠서 3구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요. 만약 답답하다고 싶으면 이렇게 가운데만 이렇게 막아버리면 이 부분 또한 역시 어느 정도의 전체를 불투명을 하는 건 아니지만 좀 시선을 차단하는 효과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리를 분할하는 가공법들은 금액이 옵션이 조금 한 10만 원 정도 이상으로 추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폴드 스윙도어를 선택하시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폴드 스윙도어의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중문을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문은 비대칭 여닫이 중문에 대해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비대칭 여닫이는 자, 여기서 요거, 요 제품, 요 제품, 요 제품, 요 정도가 지금 비대칭 여닫이거든요. 비대칭 여닫이는 상당히 심플합니다. 모던합니다. 그리고 군더더기가 없는 디자인의 중문입니다. 그리고 약 4분의 3 정도의 도어와 4분의 1 정도 사이즈의 도어가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 여닫이 도어 같은 경우는 힌지라는 중심축이 달려 있는데요. 반자동용으로 문을 열었을 때 다시 닫히는 이런 기능을 하게 되는 힌지형 여닫이 도어입니다. 그런 기능이 없는 여닫이 도어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대칭 여닫이는 자동으로 반자동으로 닫히게 되는 힌지형, 힌지 구동형 중문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비대칭 여닫이를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됩니다. 자, 우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잡이는 항상 거실 방향 쪽으로, 자, 큰 문이 왼쪽이고 작은 문이
여기 거실에서 바라봤을 때 큰 문이 오른쪽, 작은 문이 왼쪽입니다. 이 작은 문도 역시 여기에 락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짐이 들어올 때는 이 락을 풀어서 이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양방향으로 밀어도 잡아도 다녀도 됩니다. 그 비대칭 여닫이 같은 경우는 전체 약 95% 이상을 오픈할 수 있다라는 이 장점이 비대칭 여닫이일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이쪽에 거실에서는 보이진 않지만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자, 보이시죠? 상당히 심플합니다. 심플하고 모던하고 군더더기 없는 간결한 디자인이 바로 비대칭 여닫이. 상당히 예뻐요. 그리고 개방감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도장 제품이라서 상당히 깔끔합니다. 이제 비대칭 여닫이는 일반 중문보다는 조금 더 가격이 높은데 그 이유가 도어가 두 개가 달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도어와 약 4분의 1 정도의 가격이 조금 더 추가가 된다라는 거를 각 전체 가격에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대칭 여닫이는 색깔은 도장 제품 같은 경우 도장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화이트, 그레이, 샴페인 골드, 블랙 이렇게 네 가지로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비대칭 여닫이를 한번 열린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각각의 중문마다 조금은 불편한 단점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설치되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100%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단점이라고 해서 그거를 선택하면 안 된다라는 형태의 단점의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떤 개방된 공간에 어떤 구조물을 설치했을 때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알고 선택해서 설치하는 거랑 모르고 설치해서 이거 불편한데? 라고 하면 좀 느낌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편한 부분과 그리고 요걸 좀 불편할 수 있겠는데? 라는 사고를 먼저 하실 수 있도록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이 안 좋다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레일이 없습니다. 레일이 없어서 상당히 깔끔하고 문도 상당히 심플하고 라인도 얇기 때문에 유리의 면적이 넓어요. 그래서 상당히 개방감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하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자, 이렇게 도어가 회전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회전을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는데요. 조금 더 열어 보겠습니다. 열어서 보게 되면 자, 디딤돌에서 이만큼 튀어나가죠. 이렇게 도는 거죠. 한번 도는 회전 방향 한번 잡아볼까요? 좀 뭐 만약에 돈다고 하면 요 정도 이렇게 돌겠죠? 요 정도 이렇게 돌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 신발을 벗게 되면 이 정도에 벗거든요. 이 신발이 문을 열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들어오실 때는 문을 열고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나갈 때 거실에서 외부로 나갈 때는 또 밀고 나가시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신발이 쓸리는 거죠. 이제 이런 아주 조금은 불편한 진실이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는 이제 반대로 잡아다녀서 나가시면 신발이 어떤 쓸림이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요런 부분 정도는 조금은 고려해 주셔야 되는 아주 작은 불편한 진실이 있다라는 거 이걸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통유리로 된 디자인 말고 제가 유리에 분할하고 아치가 있는 디자인을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비대칭 여닫이 같은 경우는 통유리, 심플하게 이렇게 통유리로 가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 유리를 분할하거나 또는 이렇게 아치를 선택을 해서 상당히 부드러운 현관 이미지를 연출하신 고객님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비대칭 여닫이는 거의 어떻게 보면은 현관 중문의 꽃이죠. 디자인적인 변화 요소가 되게 커요. 그래서 정말 좀 나는 예쁜 중문을 정말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비대칭 여닫이를 선택하시는 것을 좀 많이 권장을 드리고요. 이렇게 유리를 분할해서 여기를 불투명으로 가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체 통유리로 가도 되시고요. 똑같은 유리지만 여기만 분할하는 디자인 느낌을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치 옵션을 해서 상당히 들어오는 처음에 느낌이 정말 부드럽거든요. 이 아치라는 게. 그래서 요즘은 일반 여기 방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아치를 들어 놓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목공으로 이렇게 아치를 해서 각 방마다 이렇게 아치의 계곡을 만들어 놓는데 저도 실제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집에 들어가면은 이 각진 모서리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부드러운 무언가 유럽풍의 어떤 공간 안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 조금 나요. 아주 조금은 납니다. 전체 막 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현관 같은 경우 아치에 대한 선호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 그러면 한번
실제 설치된 리뷰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비대칭 여닫이의 아치 옵션은 자 이렇게 위아래로 그리고 위에만 또 유리를 분할하거나 아니면 전체 위에만 아치 그리고 코너 한쪽만 위아래 한쪽씩만 이렇게 아치를 줄 수 있고요. 또는 이 코너에 대한 부분을 대각선으로 이렇게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옵션을 가져올 수 있고요. 자, 첫 번째 옵션이죠. 자, 이런 식으로 불투명을 가져올 수 있어요. 유리를 분할한 다음에 이렇게 아치를 넣으면 정말 좀 디자인틱합니다. 그래서 비대칭 여닫이는 정말 좀 예쁘다라는 좀 의견도 저도 동일하게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코너를 양쪽으로 둘 수 있고요. 이 아치 상단부에 있는 아치를 동일하게 아래도 똑같이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아치를 위아래로 놓는다고 하셔도 비용이 더 추가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치 옵션 자체가 약 18만 원 정도가 추가가 되거든요. 기존 금액에서. 그래서 그 정도의 옵션 부분이 있다.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아래로 아치 하나, 위에만 하나만 아치를 선택을 하셔도 가격은 동일하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치 옵션 하면 기본적으로 이 라운딩의 모습에 손잡이가 따라가거든요. 이게 일치인데, 이렇게 손잡이도 이런 형태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징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통유리에 밑에 하단만 분리하고 이렇게 투명 유리로 가실 수도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거는 일반 통유리입니다. 통유리는 개방감이 너무 좋습니다. 심플합니다. 그리고 프레임이 얇아서 너무나 심플하고 개방감이 너무 좋아서 저는 사실 이제 아치나 이런 것도 너무 예쁘긴 한데 제가 만약에 비대칭을 선택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통유리 좀 가고 싶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지금 보이는 유리는 이제 브론즈 유리입니다. 그래서 좀 밋밋하다 싶은 공간에는 이렇게 브론즈 유리로 약간 보여지는 면에 채도를 옐로우 계열의 채도를 좀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발장 앞쪽에 센서 등이 꺼지면 이 출입구 부분이 상당히 많이 더 어두워집니다. 이 브론즈 유리가 이제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 신발장 부분이 이제 블랙 계열이니까 저는 이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일반 투명 유리 투명유리를 하게 되면 상당히 화사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시고 자 어떠세요? 이 일반 기본형입니다. 이게 기본형에서 유리를 모르쇠로 바꾸고 그리고 위아래 아치를 눌렀습니다. 사실 언뜻 보면 이게 같은 구동 방식의 도어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변화가 극변하죠. 그리고 코너에서 라운딩으로 라운드로 코너가 바뀌니까 이 현관의 모습이 너무나 부드러워졌습니다. 너무너무나 부드럽고 그냥 무언가 어떤 예술 공간에 들어온 것 같은 좀 너무 좀 과한 비유이긴 하지만 그럴 정도로 현관 계급의 모습을 확 바뀌게 만드는 게 바로 비대칭 여닫이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비대칭 여닫이는 큰 옵션들이 많이 없지만 이런 심플한 부분과 이렇게 확 바뀔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유리의 변화에 의해서도 많이 바뀌거든요. 실제 이제 박람회 때 이 비대칭 여닫이 같은 경우도 체험해 보시고 실제 이제 소개해드렸던 다양한 유리를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이 모르쇠로 정도 유리가 어느 정도 느낌이라서 괜찮겠는데? 라는 거를 아마 현장에서 판단하시는 게 박람회 현장에서 판단하시는 게 가장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것 같아요. 대부분 그 느낌을 모르고 이제 선택하시게 되면 조금 이제 후회할 수는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박람회에 참석을 못 하실 수도 있는 고객님도 많으실 것 같고, 그리고 박람회 기간에 상담을 이제 받다 보면 저희가 박람회 하는 기간 내내 이제 오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못 오시는 분도 계시고 나오셨지만 뭐 하루만 나오시거나 이틀만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는데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중문들을 중문뿐만 아니라 입주 물품 중에 구매하셔야 되는 그 해당 업체에게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못 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설명을 먼저 사전에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실제로 한번 보시는 게 상당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대칭 여닫이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좀 마치고요. 다음 중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리버서블 도어입니다. 자, 원슬라이딩이 설치가 안 되는 곳에는 이 리버서블 도어도 많이 선택을 하시거든요. 미서기는 아니지만 여닫이 구동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문 하나가 통째로 회전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어도 상당히 권장을 드리긴 하지만
93C 타입 같은 경우는 1m 25 상당히 좀 넓어요. 그래서 이 리버서블 같은 경우는 1m 10 이하 또는 1m 이하의 현관 계급에 정말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16A 타입은 현관이 두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부엌 쪽으로 향하는 곳은 이 리버서블 도어를 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릴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93C 타입 같은 경우는 조금 넓어서 리버서블은 조금은 제가 이제 권장을 드리지는 않고 싶지만 현장에서 어떤 사용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초에 설명을 드렸던 이 폴드스윙보다는 조금은 더 무겁습니다. 여기는 이제 한번 분할이 됐기 때문에 작은 힘으로 열리거든요. 하지만 이제 리버서블 도어 같은 경우는 원 슬라이딩하고 유사하게 문 하나 전체를 움직여야 되잖아요. 리버서블 도어 원 슬라이딩 도어는 좌우로 이동을 시켜야 되죠. 사람의 힘으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밀거나 잡아당겨야 되는 거를 문 하나 자체를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사용감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한번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영상상으로는 그 느낌을 100%다 전달을 이제 드릴 수가 없어서 조금 좀 아쉽지만 실제 이제 설치가 됐을 때 어느 정도의 느낌이라는 거는 충분히 지금 3D 영상으로 전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설치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통창 하나로 이렇게 시원하게 가버리는 거죠. 비대칭 여닫이는 여기 하나 더 이렇게 라인이 있지만 리버서블은 라인이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개방감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용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조적인 어떤 부분이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너무 크게 되면 좀 무겁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느낌은 박람회 현장에서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 제가 이제 드린 말씀에 대해서 조금은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그런 느낌 뭐 괜찮다, 오케이다, 그렇다라고 하시면은 충분히 리버서블도 메리트가 있고 개방감이 좋은 주문이라는 거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다음 다시 한번 열려 있는 모습을 한번 좀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잡이 방향은 거실 방향 쪽으로 있어야 된다. 거실 방향 쪽으로 있어야 짧은 동선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좀 전에 이제 폴드 스윙 도어보다는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돌출되죠. 도어가 접히지가 않기 때문에 이 돌출 방향이 높지만 되게 길어요. 하지만 비대칭 여닫이보다는 그래도 작다.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거의 리버서블 도어는 95% 이상, 그러니까 원 슬라이딩하고 동일한 개방감을 제공합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좁은 현관에는 이 리버서블 도어만한 가성비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1m 20 정도 이상일 때는 리버서블 도어는 제가 크게 이제 많이 권장을 드리진 않고 오히려 이제 폴드 스윙 도어를 많이 권장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사용감이 되게 편해서 그 부분이 이제 저희 판매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좀 사용하기 편한 거 위주로 좀 많이 권장을 드리거든요. 이제 그런 장점들을 좀 이렇게 듣고 고객님들께서는 또 이제 디자인적인 부분도 되게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많이 제공되는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고민하시고 선택을 하시면은 내가 원하는 주문, 그리고 내 집에 정말 잘 맞는 주문을 선택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리버서블 도어도 타 단지에서 설치한 모습 사례를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코튼 화이트 컬러입니다. 그리고 유리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 유리의 쫄대 화이트 블랙 골드, 그리고 손잡이도 화이트 골드 블랙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개방감 통창으로 열어지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손잡이도 어떤 화이트로 하게 되면 아주 심플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도 정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주문으로도 저희도 이제 권장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방을 하게 되면 약 95% 이상이 개방되기 때문에 거의 계구부 전체를 다 개방할 수 있다라는 좀 측면이 있고, 자, 그리고 이게 모르세로 유리입니다. 그리고 아까 인디 브라운 설명드렸죠. 인디 브라운도 상당히 느낌이 좋아요. 갈색 계열이지만 상당히 좀 이렇게 진득한 느낌이라서 좀 좋고요. 그리고 손잡이 골드, 그다음에 유리 쫄대도 역시 골드 칼라 하단 곳이 막으셨고요. 자, 그리고 여기 그레이 유리입니다. 그리고 쫄대 몰딩
골드, 손잡이 골드, 하단 막으셨고. 자, 이 느낌이 이렇게 차이가 팍팍 바뀌죠. 이런 식으로 컬러와 유리의 불투명의 차이가 이런 느낌의 변화를 많이 가져옵니다. 자, 이렇게 개방되는 모습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화이트에 블랙 그리고 모르쇠를 넣었을 때 상당히 리듬감 좋습니다. 시원하고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어느 정도 보장받으실 수 있는 고객님께서 선택하신 이 옵션이거든요. 저도 사실 이 느낌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조금 더 이제 밝은 공간이다 보니까 더 밝게 이제 느낌들이 연출이 되는데, 제일 풍경지 같은 경우는 이제 신발장 쪽이 좀 블랙이라서 조금은 좀 이렇게 어두울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이 지금 보여지는 이 옵션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화사한 느낌을 더 밝게 현관의 모습을 연출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브론즈리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브라운 계열의 채도를 상당히 확 이렇게 더 진득한 느낌을 연출합니다. 손잡이도 이렇게 화이트로 놓게 되면은 전체가 좀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뭔가 시선에 걸림이 없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통일성을 확 제공합니다. 그래서 전체 화이트를 선택하시는 것도 저도 권장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리버서블에 대한 설치 옵션과 느낌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다음 이제 삼연동 중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삼연동은 상당히 우리에게 친숙한 중문입니다. 중문이라는 중문이라는 이 현관 구조에 설치되는 형태로서 가장 1세대 모델이기 때문에 중문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삼연동을 모르시는 분이 없죠. 그리고 실제 어떤 기능성의 가장 높은 데이터를 보여주는 게 삼연동인 건 맞습니다. 방풍이나 방항이나 방음이나 그리고 방진 여러 가지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밀폐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의 어떤 불편한 진실이 있는데, 우선 하단부에 레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발걸림이 있거나 이제 무거운 짐을 끌어서 낼 때 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레일부에 조금은 이제 먼지들이 좀 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진공 청소기로 제공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면봉이나 아주 작은 뾰족한 것들로 좀 이렇게 청소를 해야 된다는 좀 단점은 조금 있어요. 현관부라서. 그리고 두 번째가 3분의 2만 열린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람이 드나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합니다.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는데, 단지 큰 물건이 들어올 때에 대한 단점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삼연동 도어의 문은 다 탈착이 됩니다. 쉽게 탈거해서 다시 부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큰 짐이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중문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지금도 약간의 그런 불편한 진실이 있지만 삼연동에 설치되어 있는 세대가 상당히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구축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방풍이나 방한 기능을 나는 더 필요해 라고 하시면 삼연동을 선택하셔도 무방하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드레스룸 쪽에 좀 부분을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드레스룸 부분 같은 경우는 1m 60입니다. 1m 60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다른 도어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삼연동을 설치하는 걸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다른 중문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자, 만약에 요런 여닫이를 선택을 이제 만약에 하신다면, 자, 방향은 뭐 잠시만요. 방향을 다시 바꿔볼게요. 방향을 이쪽으로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방향을 이렇게 바꿔보면 이제 뭐 이걸 이제 억지로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되진 않아요. 이 도어가 이렇게 설치는 안 돼요. 하지만 자, 이렇게 열어버리면은 이렇게 이 벽을 필두로 이렇게 좌우로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공간, 만약에 뭐 어떤 무언가를 넣기도 어렵고요. 여기 같은 경우 시스템 선반을 이렇게 두를 수 있지 않습니까? 요렇게 이런 식으로 요렇게 이런 경계를 가져서 시스템 선반이 이렇게 둘러질 수 있거든요. 대부분 뭐 여기까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둘릴 수 있고, 뭐 이 공간에 또 뭘 넣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이 되는데 이 공간을 침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보다는 삼연동을 설치하시는 거를 저희는 좀 추천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삼연동 또는 두짝 미서기도 충분히 나쁘지 않거든요. 요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삼연동을 설치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삼연동 같은 경우 손잡이는 이제 화장실 방향 쪽으로 있어야겠죠. 그래야 짧게 열고 바로 화장실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연동은 방음에 대한 그리고 또 방한에 대한 기능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외창에서 들어온 한기라든지 그리고 화장실에서 어떤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가장 기능성 높게 효율을 낼 수 있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1m 60이기 때문에 두짝 미석이 형태로도 설치가 가능한데요. 두짝 미석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보이시죠? 두짝 미석이는 이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짝 미석이로 하게 되면은 양쪽에 이제 손잡이를 둘 수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뭐 만약 이쪽이 화장실이다 그러면 이쪽에 문을 열고 가실 수가 있고요. 또 이쪽으로 뭐 된다라고 하면은 팬트리 쪽으로 이렇게 드레스룸 안쪽으로 이렇게 딱 쉽게 바로 이쪽으로 진입할 수 있게끔 이렇게 양쪽 손잡이를 달아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공간에는 삼연동이나 두짝 미석이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드레스룸 이 부분도 옵션이 안 되게 계신 분들은 약간의 이제 비용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10년 이상을 이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뭐 1년에 10만 원 정도 여기 이제 두 개니까 한 20만 원 정도가 1년에 집에 내가 투자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이런 한기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성 그리고 화장실에 대한 소음 그리고 어떤 시각적인 공간 분리에 대한 차단 이런 기능을 충분히 그 정도의 비용으로는 높은 효율이다라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선 구조상 이 부분에 도어를 설치했을 때 어떤 이 공간의 활용도가 높다라는 거를 한번 사전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나 생각하지 못하셨거나 생각하신 분들은 제가 방금 이제 여러 가지 중문의 어떤 종류의 어떤 장점과 또는 설치되지 못한 부분들 그리고 약간의 불편한 진실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 이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박람회장에서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마지막에 가장 최적의 선택을 하시면 되는 이런 부분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뭐 제가 이런 영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이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설명하는 이제 과정이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지금 이 순간까지 재생 시간까지 시청을 하셨다고 하면 정말 진심으로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을 거고요. 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박람회 기간 동안 방문하시면 아주 친절하고 성심껏 성실하게 설명과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무실 제1풍경채 93 C타입 입주하시는 모든 입주민분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안전하고 편리한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문다소 중문을 선택하신 입주민 분들에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다가올 입주 박람회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